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1일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 예정인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좀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쭉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는 중요하게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모기지 이자율, 구매지수, 모기지 시장지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부채에 대해서, 부채 동향에 대해서 나타나는 지표예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중요도도 별 하나짜리밖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만, 11시에 발표되는 졸트 구인 건수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에 한 차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표죠. 왜? 고용 관련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10월 달에 발표되었던 비농 수치가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줬었어요. 한번 쭉 볼까요? 자, 10월 6일날 발표되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 지수는요, 예상치 8만 3천 건보다 하회하는 마이너스 4만 건, 한마디로 고용보다 실업이 더 많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자, 이 수치는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왜 이상하게 나오냐? 자, 그런 만큼 이번 달에 지금 현재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가 결정 지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달에 발표되는 고용 관련 지표는요. 특히나 오늘 발표 예정인 오늘 11일 11시에 발표 예정인 이 졸트 구인 건수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시장을 흔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농 수치가 낮게 나왔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차례 허리케인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저조한 수치를 보였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16년 만에 최저치인 4.2%를 기록하고, 그리고 평균 노동임금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건재하다라는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오늘 졸트 구인 건수 역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발표가 되면서 달러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달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 다른 한 가지 또 있는데요. 바로 새벽 3시에 발표될 예정인 FOMC 회의록입니다. 자, FOMC 회의록에서는 9월 FOMC 성명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재료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왜 옐런이 9월 FOMC 성명에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는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옐런이 왜 갑자기 9월 달에 돌연 매파적인 성향으로 변환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여기 회의록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12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더욱더 확신을 시장에 안겨다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자, 오늘 이 두 개의 지표, 별로 지표 많지 않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장 흐름이 그리고 거래량과 변화가 보일 예정이니까요. 오늘 또 주의해서 거래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5일은 어저께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현재 51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외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어저께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까닭 뒤에는, 자, 이번 달 11월 7일 날 발표 예정인 오펙의 미팅에서 오펙회의에서 추가적인 감산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더 기대심을 몰고 오면서 오일이 추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2015년이죠. 2015년 11월 달에 그 오펙이 이제까지 증산하던 것을 끝내고 감산 결정을 내렸었죠. 그로 인한 탓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트를 쭉 밀고 보시면은 아마 보이실 텐데,
이거는 지금 연결로 해야 보이겠네요. 자, 2015년 11월 달 보시면은요,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26.50달러 기준으로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어디까지나 오펙이 감산에 대한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인데, 자, 이러한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꾸준히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감산 내용이 내년 3월 달까지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번 연도 5월 달에 진행되었던 오펙K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11월 달에 오펙K에서 내년 3월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이 감산 내용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중이죠. 자, 사우디와 러시아가 계속 오펙의 회원 국가들에게 감산에 대한 압력을 주는 만큼 오일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어저께 뭐 상승했던 이유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사우디가 이번 11월 달에 생산량을 7%가량 감소할 것이다. 수출량을 7%가량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어저께 또 유가가 상승하는데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펙이 9월 달에 감산 이행률이 8월 달과는 다르게 조금 저조했던 탓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역시나 49.50달러 기준으로 다시 반전 상승하고 있죠. 자, 과거의 그 지금 현재 고점이도 52.50달러와 그리고 46.50달러의 중심 가격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기본적 분석에 의한 지금 재료들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은 또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등은요, 오일의 반등은 추가적으로 전 고점인 52.50달러까지 계속 유지될 예정이고요. 자, 52.50달러를 돌파한다면은 추가적으로 54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저희 현재 49.25 매수 진입 중이죠. 약 200T가량 수익 중인데요. 자,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간에 어중간하게 올라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진입자분들은 추가 진입 신호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52.50달러까지 1차적으로 홀딩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뭐 지금 오펙의 회원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적극적인 감산 11월 달에 진행된 오펙회의에서 적극적인 감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지금 뭐 오펙이 미국의 원유 생산 업체에도 또 감산 도움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미국 생산량은 아직까지도 감산 추세를 보이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세계 유가 생산량은 계속 감산 추세예요. 네, 이런 점들을 미뤄왔을 때 52.50달러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54달러까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의 양을 따져봤을 때 무난하게 53.50달러, 더 나아가 53.50달러 돌파하면은 60달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 유가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매수 대응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만약에 아직 미진입자분들은요, 추가적인 매수 신호 진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금은 어저께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는 탓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금의 인도에서 금 수요 증가가 보이는 모습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세계에 보면은 금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도, 그리고 다른 하나가 중국이죠. 자, 이 인도와 중국이 세계 거의 50%에 달하는, 50% 조금 덜 미치는데 50% 덜 미치는 금 수요 양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인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뭐 인도는 사실상 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금을 되게 좋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뭐 내장량도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인도의 금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금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뭐 대표적인 이유는 달러 약세를 보인다라는 게 좀 대표적인 이유죠. 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금이 지금 저점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가오는 오늘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달러가 다시 반전 상승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상승세 속에서 금의 가격이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하락 반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1250 라인선 기준으로 다시 반전 하락 예정이고요. 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1250 라인선 진입하시고요. 뭐 다시 올라왔을 때 1230 라인에서도 재매도 가능합니다. 자, 만약 여기서 놓치실 경우에는 1280 라인이 뚫려야 재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고점에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추가 하락은 어디까지나 1250 라인까지 길게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은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유로를 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매도추에서는 이탈한 이후에 한 차례 추가 상승하면서 현재 1.187 라인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유럽의 유로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뒤에는 뭐 이틀 전에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중에 한 명인 사빈 로텐슐레거가 내년 초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유로존 내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유로가 2009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그 폭락했던 증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자가 국채 매입 방법의 그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자, 지금 현재 이 양적 완화로 인한 결과치가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지금 드라기 총재는 상당히 유럽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산하 총재들 역시 지금 양적 완화를 종료시켜야 된다, 줄여야 된다,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된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유로가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탓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는 어디까지나 달러 대비 약세와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할 경우 유로가 하락하고요. 달러가 반대로 하락할 경우 유로가 상승장을 보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역시나 그 FOMC 의사록 공개가, 회의록 공개가 또 유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유로의 상승세는 제한적으로 보일 거고요. 또한 유로는 지금 현재의 그 기술적 눌림, 지금 현재 고점인 1.21 라인선, 1.215 라인선 기준으로 지금 기술적 눌림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눌림은 1.14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요, 1.190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라왔을 때 조금 더 고점에서 고점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0 라인 매도, 재매도 진입 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를 보도록 하죠.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게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고점에서 지속적인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한 차례 뭐 깜짝 상승을 보였지만 53.25 포인트 기준으로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는요, 다우 30개의 산업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 실적 발표 기대 심리 속에서 지금 뭐 고점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분야, 금융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 부동산, 통신 등의 전 종목이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가격을 모두 끌어올려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 S&P, 나스닥,
나스닥도 한번 봐볼게요. 다우지수 역시나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제 눈이 안 좋은 거야. 안 보네. 여기 있네. 나스닥 지수 역시 상상 최고점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고점 횡보를 S&P와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3분기에 있었던 두 차례 허리케인에 대한 피해 영향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수치를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 미국 증시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뭐 여기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상당히 반대로 오히려 좋지 않게 저조하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눌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지금 S&P가 이렇게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 뒤에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지금 상당히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면에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이면에는 우려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의 감소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하락 속에서 정부 재정의 악화까지도 또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러셀 1000 지수를 보아서 중소기업들이 긍정적인 이러한 트럼프의 개혁안이 중소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을 막고 있는 부분인데요. 러셀 1000 지수는 미국의 중소기업의 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S&P가 보이고 있는 이 2550 라인선과 그리고 2540 라인선의 박스권 끝에는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추가 하락했을 때 2510 라인까지 하락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545 라인선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이 매도 추세 대응은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9.25 매수 진입 중입니다. 그냥 추가 재진입 신호 없이 그냥 52.50달러까지 홀딩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같은 경우에는 1250 라인선 기준으로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이번에 1250 라인까지 추가 하락할 예정입니다. 1280 라인 이탈됐을 때 다시 재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요 1.19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2545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